명절에 가족들 얼굴 보기 부끄러웠던 적 있을까요? 혹은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부끄러웠던 적 있을까요? 그럼 오늘 이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 청년입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 운동 고립 청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네, 운동 고립 청년들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본인이 직접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도 하고 또 관련 당사자들을 도와주고 있는 운동 고립 청년 활동가로 일하고 계신 전문가 송경석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경석입니다. 보통 모험가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앞에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은둔고립 당사자 출신입니다. 약 10년 정도 은둔고립을 했고요. 현재는 은둔고립 당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도 하고 보호자를 상대로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 은둔고립 에세이를 펀딩받아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바로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진행을 해볼 텐데요. 네. 운동 고립 청년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네, 은둔고립 청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지지 체계가 부족한 청년들을 말합니다. 굳이 은둔고립 청년을 구분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구분하자면 고립 청년은 사회적 지지 체계가 부족한 상태, 그리고 은둔 청년은 사회적 지지 체계가 결핍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소에서 머무르는 특성을 가지기도 하고요.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네요. 그 청년들은 분명 사회와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할 겁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이러한 사회 현상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 한국은 뭐 쉬었음 청년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은둔고립 청년들은 좀 다른 개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제가 만나는 청년들은 굉장히 힘든 청년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랑 좀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것과 좀 다르게 어렸을 부터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오고, 그럼으로써 뭐 무기력이 학습되거나 자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만큼 성장하기 좀 어려웠던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배경에는 뭐 한국이 겪어왔던 뭐 IMF라던가, 제 주변의 동료 중에 어떤 친구 중에 하나는 어, 실제로 아버님이 IMF 때문에 파산을 하셔가지고 어, 자살 기도를 하려고도 아, 했었고, 네. 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사회 구조적으로 한번 이탈하면 다시 재진입하기 힘든 사회가 된 상태입니다. 네. 정말 우리가 경쟁 사회라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이 경쟁에서 밀려난 청년들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관심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어, 자신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까지 도달한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인생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껴서 좀 그렇게 운둔하고 좀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다음 질문에 대해서 이제 또 여쭤볼 텐데요. 운둔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음, 제가 만난 운동고립 청년, 그리고 제 경험을 빗대어서 말하자면, 보통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뭐 환경적인 이런 것 쪽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비하를 많이 하고 자괴감이 들고, 모든 원인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크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되게 가슴이 아프네요. 전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사실 본인의 책임이 아닌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뭔가 지금 현상, 지금 잘못된 이 상황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다 나한테로 돌리는 거는 오히려 더 깊은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남아서 다시 사회로 나올 재기할 준비 자체가 좀 어렵게 한 거지 않을까. 악순환의 반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원인의 끝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무기력해지고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우리 전문가님께서 네, 기억에 남는 특별한 청년의 사례가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음, 뭐 일단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냥 뭐 활동을 하는 활동가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저보다 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저는 만나고 접했기 때문에 조금 과분한 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만난 청년들은 이건 되게 의외의 포인트인데 맨 처음에 보면 생각보다 다들 멀쩡하게 생겼네. 고리분등하는 사람처럼 안 보이는데? 라는 인식이 저는 가장 처음이었어요. 어, 그리고 저도 그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막상 청년들을 만나서 가정 환경을 보고 내용을 알아가다 보면은 어,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뭐 사채자들한테 쫓겨다녔던 경험이라던가 집안이 파산해서 뭐 자살기도를 했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묵묵히 말 한마디 못해도 몇 회차 될 때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멀쩡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대화를 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시절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고백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음, 그렇군요. 참, 우리 사회에서 이 청년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우리가 이 청년들의 마음 심리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정말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첨언 하나 하자면은 그리고 고리분둔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단 하나로 일반화하기 되게 어려울 정도로 어떤 분은 그냥 길거리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해서 운전을 하기도 하고 어, 사기를 당해서 운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고리분둔의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운둔하고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이 가족들이 정말 많이 걱정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의 반응은 대체로 어떠한지, 또 그 거기에 대한 청년들의 태도는 좀 어떠한지, 좀 이런 내용들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부모 대학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부모님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애를 끄집어낼 수 있죠? 빼낼 수 있죠?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급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부모님들은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말을 전하는 역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그 잔소리에 지쳐서 대화를 거부해 단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경력이 오래된 전문가님한테 보통 부모님을 대상으로 조언을 할 때 어떤 걸 가장 중요시 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들은 대답이 가르치려 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다리는 걸 못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어, 제가 운동고립을 한 당사자로서 어떤 시기에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피드백이 들어가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는 좀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그냥 한 마음으로 음, 계속 추궁하는 자기는 자녀를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음, 방식을 계속 보수해 오셨거든요.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구나. 이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거지만 더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행동이구나.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보통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 되게 가족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내 자녀가 좀 그렇게 운둔한 상태라면은 정말 속이 찢어지고 하루빨리 이 방 밖으로 좀
데리고 나오고 싶은 부모의 절실한 마음도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는 또 그 운둔해 있는 자녀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네, 참으로 안타깝네요. 그리고 제 동료가 한 질답 중에 다른 사람들과 질답 중에 대답한 말 중에 하나가 무응답도 응답이란 말이 있습니다. 보통 카카오톡 같은 거에서 읽어놓고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한 무응답도 응답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고립된 상태에 있는 청년이 방 밖으로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고립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일자리 지원 이런 게 아니고 취업 스킬이 아니고 사회적인 관계망 지원, 사회관계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 혹은 비즈니스 매너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운동고립 청년들이 생활비를 위해서 잠시 나와서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긴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해 다시 방으로 돌아오는 재고립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청년재단에서 한 설문조사 결과 약 60에서 70% 정도는 재고립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했던 건 일자리가 아니라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과 실제 맞부딪혔을 때 그들과 사회 관계망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좀 정말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저도 100%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나 사회에서 지원 체계가 얼마나 작동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운동고립을 하던 약 한 15년, 20년 전쯤에는 운동고립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무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고립 운동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어, 매년 갈수록 운동고립에 대한 지원 예산과 지원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지방 쪽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기지개 센터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오가기도 하고 그리고 민간 지원 기관인 뭐 안무서운회사, 사단법인 CG의 뭐 두더지 그리고 뭐 연극치유 캠프 같은 것을 하는 행복공장 또 거기서 하는 뭐 움직이는 섬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현재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청년정보몽땅이라는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도 정말 너무나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래도 우리 사회가 이제는 청년들의 마음을 조금씩 더 들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앞으로 더 많은 지원과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약간 인문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활동가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회복이란 어떤 모습을 의미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나의 문제로 괴롭지 않은 상태 그리고 내 마음이 열려서 주변과 대화할 준비가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운동고립을 하던 시기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제게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막상 지금 당장 하라고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경험, 사회적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정말 되게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뭔가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을 때 오는 자책감, 그리고 이런 좌절감, 절망 같은 감정들이 뭔가 나를 휩싸기 시작하면 정말 뭔가 끝도 없이 되게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고요. 뭔가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회복이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운동고립에서 회복하는 기간을 굉장히 짧게 잡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굉장히 빨리 좋아졌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한 3년 정도 필요했던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동고립 청년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 전체에 한마디를 던지신다면요? 제가 주변에서 만나온 운동고립 청년들은 어, 정말 어렸을 때부터 무기력이 학습되거나 성장하기 필요한 충분한 경험이 주어지지 못해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청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마냥 노는 사람 이런 이미지보다는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좀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운동고립 청년들에게 줘야 할 관심은 네, 그들에게 독촉, 무관심한 시선, 한심하다고 보는 눈빛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이 저렇게 힘들어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